내가 바로 기적하려겠다. 사랑 따위 누가 뭐래도 믿지 않는 밤잠을 설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마는 또 그 도움을 주신 분 가운데 오늘 그 건강상 문제 때문에 참석은 못하셨는데요. 네, 울산 역사연구소의 한삼건 소장님께서 그 책 뒤에 보면 아주 좋은 글을 주셨어요. 조선조 인문지리 역작 대동여지도는 고산자 김정호의 발품이 만든 걸작이다. 수레에 땅을 싣고 다닌다는 여지는 결국 만물의 토대다. 대한의 사다를 밟고 다닌 고산자가 우리 인문지리의 보물이듯이 울산 여지도를 엮은 저자는 울산을 애정하는 현대판 고산자다. 울산 여지도는 언론인인 저자가 발로 뛰면서 쓴 울산학의 역작이라고 말하고 싶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김진영 작가는 울산 곳곳을 발로 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매주 또 보고 있고 울산에 대한 지식을 시민들에게 정말 열심히 전파하는 그런 작가가 아니겠습니까? 자, 김진영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북콘서트는 주제가 울산 여지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울산 여지도. 예. 제가 대학 전공이 지리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읽은 책이 택리지라는 책을 가장 먼저 읽었었는데, 여지도, 대동 여지도라고 하면 글쎄 뭐 인문학 서적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역사서 같기도 하고 지리서 같기도 하고, 어느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쓰신 겁니까? 대동여지도는 지리서가 맞습니다. 예. 대동여지도는 이제 고산자가 뭐 발로 뛰면서 한반도 백두산을 뭐 기본적으로 7번 올라갈 정도로 열심히 발품을 팔아가지고 만든 지리서고, 울산 여지도는 이제 그냥 인문 지리서죠. 마을 이야기입니다. 마을 이야기인데 울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들이 사실은 서울의 유명 서점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서 울산을 두드리면 책이 별로 없습니다. 책이 별로 없고, 이제 한상근 선생님이 써놓은 울산 택리지라는 책이 벌겋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있는 서점이 있고 없는 서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반가워서 꺼내 읽어보면 일제강점기의 울산의 울산을 이용해 먹은 일제의 이야기, 박정희 정부 때 이 공업센터를 1962년 2월 3일 날 선포해가지고 60년 동안 울산을 정말 속된 말로 이야기하자면 울산을 정말 많이 파괴해가지고 얻어낸 것이 대한민국 산업화거든요.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피, 땀, 눈물까지 다 내준 게 울산인데, 60년 지나서 지금 그 영광은 전부 다 이제 수도권이 다 갖고 왔고, 울산은 사실은 많이 못 받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기분이 별로 언짢아지는 그런 이야기들. 나머지 여행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은 울산 부분은 아주 짧게 언급돼 있고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되게 화가 나고,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울산에서 만난 한민족의 뿌리라는 책을 내놓고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교보문고에 울산 책이 보이더라 이래서 되게 기뻤거든요.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울산 책이 좀 깔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됐고, 굳이 막 고집을 해서 냈던 이유도 울산을 떠나서 전국에다가 울산을 좀 알리고, 또 울산이 세계 문화유산 도시가 안 됐습니까? 그런 자랑스러운 도시의 면모를 울산 아닌 다른 지역 수도권 사람들도 좀 알고, 지나가다가도 울산 여지도라는 책을 보고 신기해서라도 안 사더라도 펼쳐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을 좀 알린다는 의미에서
적게 되었습니다. 네. 그 지난번 저서인 한민족의 뿌리하고 이번 이 대동여지도하고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동여지도가 아니고 울산여지도. 아, 울산여지도. 예. 네. 우리 지리학 공부를 너무 몰두해서 대동여지고 차이가 굉장히 큰 게 이제 울산에서 만난 한민족의 뿌리는 반구대 안각화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책입니다. 그때 이제 반구대 안각화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되기 전이었거든요. 등재되기 전이었고 그 당시 책이 나올 때만 해도 반구대 안각화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안 될 거다 물 문제 때문에 어려울 거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되게 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구대 안각화는 반드시 세계문화유산이 된다는 입장이었으니까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 된다 이런 쪽이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쓴 글이고 이제 그게 이제 드디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지난 7월 달에 7월 12일 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세계문화유산 도시가 됐으니까 세계문화유산 도시에는 반구대 안각화만이 아니고 다른 수많은 것들도 있다. 제가 책에서도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해놨는데 울산이란 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기적들. 그리고 가까이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기적의 현장들이 울산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되게 강했기 때문에 지금 80여 편 가운데 추려가지고 일단 만들어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노력들이 다 모여서 우리 120만 울산 시민들의 염원 그리고 우리 김진영 작가의 소망, 희망, 염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울산이 그 반구천의 안각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박수 한번. 예. 이번 이 울산여지도에서 김진영 작가가 가장 강조하고 싶고 역점을 두고 썼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은 이 책이 시작된 게 한 5년쯤 전에 그때 5, 6도부터 주말마다 걸었는데 해파랑길이죠. 해파랑길이 전부 770km인데 그때는 장대한 꿈을 안고 770km를 반드시 걷자 이래 했는데 주말마다 걸었습니다. 그 해파랑길을 쭉 걸으면서 느낀 게 울산이란 동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구나. 엄청난 도시구나. 엄청난 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였느냐면 사실은 울산의 상징물이 용 아닙니까? 용이 울산시의 심벌 마크를 보면 용이 여의주를 딱 이렇게 물고 있거든요. 물고 있는 게 그게 울산의 상징물인데 울산이 하필이면 왜 용을 상징물로 했을까 생각해 보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없죠? 있습니까? 울산시가 왜 용을 상징물로 했을까?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땅의 형상이 용의 땅이거든요. 용의 땅인데 구룡반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9마리 용이 바다를 향해서 내달리는 그런 형상을 가진 게 이 땅의 기세고 그래서 이 땅이 굉장히 양기가 강한 땅이고 복덩어리인 땅인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고 용이라는 게 뭐냐면 12간지 가운데 유일하게 실제하지 않는 동물이거든요. 다른 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토끼, 쥐, 호랑이 다 있죠. 근데 용은 우리 실제하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상상계의 동물이거든요. 이 상상계의 동물이 시의 상징이다. 참 기가 막힌 거라. 왜 그럴까? 울산은 생각보다 훨씬 더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하는 도시구나. 그러면서 느낍니다. 그런 것들을 상상력을 이 도시 사람들에게 이 상상력에게 조금 보탬이 될 만한 이야기들, 스토리텔러를 좀 해가지고 그걸 팩트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좀 기자가 취재하듯이 그걸 조금 제대로 잘 살펴가지고 담아내면 앞으로 울산 사람들이 자기가 발붙이고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들, 땅에 대한 자긍심들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도시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만
어디 가서든지 어깨가 펴집니다. 그리고 밖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도 고향으로 또 돌아옵니다. 자기 사는 동네에 대한 자긍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반드시 이 책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 안에 사실은 울산 시민들이 잘 모르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든, 그러니까 삼국 통일과 삼한시대와 삼국 통일과 이런 고대사에서 어떤 튼튼한 하나의 힘을 받쳐줬던 이 땅이 울산이었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적었습니다. 네. 우리 저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울산에 대한 애정, 사랑이 이렇게 묻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사석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가끔씩 만나서 대화하고 뭐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들끼리 몇몇이 모여서 하면 대화의 한 70%는 실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울산 얘기가 나오면 확 바뀌어요. 네, 굉장히 진지해진다는 거죠. 우리 김진영 작가가. 그래서 이 울산에 대한 애정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제가 알기에 태어난 고향은 울산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럼 왜 이렇게 울산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울산 처음 왔거든요. 그때 제가 울산 처음 왔습니다. 왔을 때 버스 타고 달려오는데 7호국도 달려오는데 느티나무가 쫙 서 있고, 그날따라 또 눈도 막 내리고 아주 서정적이고 좋았어요. 그래 태화강변에 보니까 로얄 예식장이라는 예식장이 들어서 있고, 뭐 하여튼 좀 그런 생뚱맞고 그랬는데, 무슨 궁전 같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생뚱맞은 곳에서. 결혼하게 될 줄을 꿈에도 상상은 못 했지만, 그래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왔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1989년도에 이제 그 신문사 처음 경상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처음 울산에 와가지고 했는데, 사실 우리 이제 장인어른께,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우리 아버님이 본래 경주 분인데 울산에 삼양사 공장이 처음 만들어질 때, 울산 공장에 삼양사에 처음 작업을 할 때 그때 오셔서 이제 처음 그 땀을 흘리신 그런 노동자입니다. 우리 그 아버님께서 울산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같이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울산 이야기, 본인이 사셨던, 경험하셨던, 그때 조개섬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돛질산 이야기, 그 우리 아버님한테 다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 뭐, 방구대 안각하에 뭐, 가족들 데리고 소풍 갔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 그렇게 알게 됐고, 사실 뭐, 젊었을 때 기자 생활 할 때는 경찰서 출입하고 이럴 때는 그 울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죠. 그냥 그저 뭐, 기자 생활하기 바빴는데, 나중에 데스크 맡고 나서 이제 울산에 대한 뭔가를 기획하고, 울산에 대해서 뭔가를 아젠다를 만들어 나가고 이러면서 자꾸 이제 울산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던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런 계기로 이제 울산을 사랑하는 최애 울산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작가의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식사 시간인데 이 뭐 앞에 놓인 걸로 배가 조금 채워질랑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대접이 소홀함이 없었는지 늘 이게 계속 눈이 가던데, 하여튼 그 소홀함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또 보기 위해서 제 책을 출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빚진 마음으로 더 열심히 울산을 위해서 더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데까지 다니면서 글을 쓰고 울산 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